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뉴욕 증시는요, 그동안 낙폭 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세와 바이든 대통령의 관세 인하 검토 발언 영향에 힘입어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부 제품에 관해서 관세 철폐를 고려 중이고요. 소비재 쪽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였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여전히 시장이 바닥이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JP모건 CEO는 미국 경제에 들이운 폭풍 구름이 흩어질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JP모건 투자의 날 행사에서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지만은 독특한 경제 상황이 혼합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거 침체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은행주가 일제히 상승을 하였습니다. 스냅 CEO는 회사가 매출 및 수익 추정치를 놓치고 공용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경고를 한 후에 30%가 급락을 하였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내는 메모에서 스냅이 이번 분기의 매출 및 조정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장 스냅은 장중에는 마이너스 3% 하락을 했지만은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30%가 넘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과 하락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럴 때가 가장 긴장감이 돕니다. 횡보 구간일 때의 모습은 어디로 튀어오를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장이 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인 빅스지수입니다. 아직까지도 28 구간에서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장에서 퓨처스 상황을 보면 다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퓨처스 상황 보시면 마이너스대로 진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입니다. 장 초반 혼조세를 이루다가 장 중반부터는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증시에서의 횡보 구간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다시 추가적인 하락으로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고요. 이번 주 횡보 구간으로 이어진다면 증시에서의 이제 바닥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 500입니다.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장 애플이 4%대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와 대부분 종목들의 상승을 유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대장주인 테슬라가 플러스 1.66%가 상승을 하였지만은 대부분 종목들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어제는 플러스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네요. 18.40으로 마감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09%가 하락을 한 18.20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구독자님 한 분께서 루시드가 혹시나 $10까지 내려간다면 이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걱정이 되시는 마음에 올리신 것 같고요.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은 혹시나 $10까지 내려간다면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다른 거 팔고요. 전 재산 몰빵 갑니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을 테고요. 단기적으로 보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10까지 가면 그동안 하락하는 걸 지켜보는 심리적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더 큽니다. 오더 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매수가 더 많았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셀이 약간 더 많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분봉 보시면 나스닥의 흐름과 유사하게 흘러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애프터장 초반에 한번 17.30으로 크게 하락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한 번에 다 던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일지 참 궁금하네요. 매물대 차트입니다. 22불에서 26불대 사이에 두터운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다시금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장이 계속된다면 바닥권에서의 매물대는 더 두터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름대를 보시면 지난번 두터운 구름대 밑으로 들어가면서 하락을 할 것이다 라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이후에 최저점인 13.25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추세를 좀 돌려야 하지 않는 시기일까 생각이 듭니다. 구름대가 많이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될 것이고요. 5일선을 강하게 한번 뚫어 주었고 21선도 한번 강하게 뚫어 주었습니다. 이번엔 꼭 추세 전환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3F) 공시를 살펴보면 602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점유율은 71.70%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도 69에서 71%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일과 23일자로 보고가 된 기관 매수 매도 목록입니다. 매수한 목록 중에서는 큰 매수세는 없었고요. 매도한 목록 중에서는요, 프랭클린이 260만 주 정도를 매도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루시드 공장 공사 현장입니다. 외부 전경을 한번 같이 보시면 참으로 웅장하고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외벽과 지붕이 어느 정도 많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지붕의 이제 마무리 단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스탬핑 구간입니다. 대량 생산을 위해서 차량 바디를 찍어내는 구간으로서 아직도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차장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번과 다르지 않게 딜리버리 대기 중인 차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고요. 몇몇 직원분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전에 주차장에는 차량이 지난번과는 조금 많아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주차장을 보면 이 부분도 차량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직원분들이 분주하게 무언가를 확인을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품질 문제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모습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루시드 공장 옆으로 다른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떠한 용도로 쓰여질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점점 커지는 루시드 공장을 보면서 다시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내부 사진을 보면 내부 공사를 위한 조명이 설치가 되고 불이 들어온 것을 봐서는요, 전기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천장 마무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 진행도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루시드에 대한 또 다른 루머가 나왔습니다. 이번 루머는요, 한 소유자로부터 나온 루머이고요. 삐걱거리는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서비스 기술자와 이야기 중에서 3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스티어링 휠을 이야기를 했고요. 새로운 스티어링 휠을 출시할 수도 있다고 들었고,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하여서 향후 출시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루시드 에어의 새로운 빌드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전 빌드에서 이러한 스티어링 휠을 허용하는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캐노피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앞유리 디자인에 대해서 말을 했고,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즈패스 트랜스폰더 업데이트에서는 다른 내용과는 다르다고 했고요. 도로 및 공기 소음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율주행 관련이고요. 드림드라이브 프로가 고객을 위해 출시될 새로운 자율주행 기능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자율주행 기능은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 업그레이드가 많은 기능을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새로운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앞유리가 설계된 이유일 것이고요. 그러나 루시드 모터스가 이미 납품한 수백 대의 루시드 에어에 있는 앞유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지 피하려고 할 것 같은지 물었습니다. 자율주행에 관련해서 앞유리를 교체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현재 많은 수의 딜리버리가 된 것은 아니지만요, 앞으로 진행이 되어질 드림 드라이브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앞유리를 교체를 해야 한다면 지금이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가 차원에서는 힘을 내지는 못하겠지만은 전체적인 증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루시드 혼자서 주가 상승은 힘들어 보이기에 전체적으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진다면 주가 영향도 크게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드림 드라이브 출시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장도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